행정자치위원회 최유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서 질문 시간은 답변을 위한 25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유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거구 최유미 시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하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력사 1동선을 먼저 저도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국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2번이나 환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서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저희 아들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등교하는데 지각할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문자를 먼저 보냈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굉장히 투덜거리더라고요. 이 바쁜 시간에, 이 출근 시간에 왜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사실 전국 장애인 연합회 전장연에서 며칠 전에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에 축하난과 장애인 관련 교육안을 전달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이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 보조 예산 책임,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등 국회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가지고 이 인수위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당선인의 의사와는 전혀 맞지 않게 인수위에서 이 전장현들을 저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감탄할 만큼 쾌적하고 우수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외출을 망설이게 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자칫 선로에 떨어지거나 심지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전장현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력사 1동선 요구는 이들이 목숨을 건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력사 1동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 파악 및 진행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인력사 1동선 확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당초 아시지만 인력사 1동선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사정 때문에 25년으로 연기가 됐고요. 잠시만요. 이게 아마 인력사 1동선이 1917년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2022년에 완성하기로 아마 장애인 단체들과도 약속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 확보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교통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사 1동선이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확보 미비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마 그게 주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라면 네. 사실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오세훈 시장님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시장님은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올해 인력사 1동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 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1역사 1동선 관련해서 서울에 지하철역이 326개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약 305개, 94%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22개인데요. 이것도 24년까지는 다 마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다 계획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설계와 공사 이런 시간들을 고려할 때에 추경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뭐 연말 내에 완공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인력사 1동선이 지연된다면 저는 추경 편성이라는 것이 정말 시급한 것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아 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어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력사 1동선보다는 좀 국가에 대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 또한 아시겠지만. 아까 지적을 예, 했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가 먼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인력사 1동선은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서울시만이라도 좀 더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계획은 24년까지 착실하게 다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그렇다면은 인력사 1동선이 100% 완성되는 시기는 어느 저희가 쯤이라고 24년으로 보고 생각하면 있습니다. 2024년. 24년도에는 네. 100% 인력사 1동선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중에 한 3개 역사는 네. 예산이 있어도 현재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그 세 개 있습니다. 역사 중에서 까치산역은 좀 특수한 경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이제 이 역사를 설치하려면은 물론 보도폭도 족구하기 때문에 민간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입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비슷합니다. 민간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라 서울시가 성급하게 내지는 경솔하게 그 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간이 매각할 의지만 있으면 저희 예산은 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매입 규모가 이 역사의 일동선을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 10배 이상 들어가, 다시 말하면 한 25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투입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필요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시대를 외치면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고 때만 쓰는 윤 당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전장현이 과의 소통은 노력하지 않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 소통을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민생을 살펴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 현안 상황인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애써주신 것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 가능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껏 노력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내 땅이 강제 수용됐다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당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 수용 이전에 저희가 협의 보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 절차에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협의 보상이 안 되면은 강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그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 보상이 그 20년 그리고 21년 계속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자 노력한 것을 잠시만요. 주민 네네. 설명회를 개최하셨나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협조 부탁도 드렸고 했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네, 생각을 그렇지요. 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쨌든 주민 설명회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서울시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계동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 수용 절차라든가 이런 보상 절차 제반에 대한 사항은 노원구청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어떤 속도 조절을 위해서 그 노력한 바도 있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의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서울시고 서울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저희가 아시겠지만 행정 절차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동북선 그 착공을 작년 7월 1일에 해서 26년 7월 15일 날 저희가 그 완공해야 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계역 동북선 경전천 상계역을 나타내는 도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4호선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지하로는 동북선 경전철이 놓일 예정인데요. 당연천을 사이에 두고 중계동과 상계동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네,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은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네, 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선이 동북선이 되겠습니다. 그 1번이라고 써 있는 북측의 1번, 다음에 남측 부분에 그 나온 2번, 이게 출구 두 개소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두 개소가 어느 동에 위치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계동 측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출구가 중계동에 납니다. 네, 근데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 환승역입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그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계역 그 녹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과 저 노란색 부분이죠. 환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이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최근에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있으셨던 건가요? 과거에도 받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네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님이라면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 환승역이 출구가 두 곳 다 중계동에 나고 정작 상계동에는 그 기반 시설인 환풍구만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보통 통상의 지하철 역사의 경우에는 그 출입구가 4개 정도까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경전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 절감이 매우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2개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동네별로 다 이용이 편리한 출입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역사는 중계동에 설치되는데 역사 부대 시설은 상계동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상계동 주민들과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동북선 역사를 기존 4호선 역사 위치까지 이전할 수 없다면 출입구만이라도 상계동 쪽으로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경전철도 출입구가 2개뿐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이유로 출입구 추가 설치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 안전을 이유로 그것도 동북선 완공을 위해서 환기구 설치는 상계동에 그것도 상계 벽산 아파트 사유지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상계 벽산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거부했고 그러자 주민들 소유의 사유지를 수용 재결이라는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주민들은 이제 서울시청 앞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는 서울시의 갈등 관리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완공 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갈등 비용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침에 상당한 시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지역에서 원하시는 걸 가능하다면 그 요구 사항을 들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이고요. 그래서 그 장소적인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가장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려고 오늘 아침에도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곳에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번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뭐 주민들께 설명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 위치에 그 시설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 실무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그 벽산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요청을 하시겠는가, 다른 방법을 찾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가 이렇게 여러 차례 체근을 하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제가 다 짚어보니까 옮기는 게 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육책인데요. 꼭 환기시설이 들어가긴 해야 되고 그 설치해야 될 위치를 잡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배기시설을 그쪽 출입구 쪽으로 일정 부분 보내고 비상시에만 쓸 수 있는,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 때만 쓸 수 있는 시설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민의 사유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그 시설이 필요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공람을 한 이후로 공람을 해서 그 환풍구가 들어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공람 이후로도 개인이 이 일을 제기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북선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의 대중교통 해소를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는 상계동 주민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피 시설만 들어서게 되는 상당히 상계동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민의 사유지까지 강제 수용해 가면서 밀어붙이는 거는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과거의 독재 시대도 아니고 2022년 현재
서울시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기피 시설을 거두어 달라고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 사실 지금 네네. 그 수용하려는 면적이 111.5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적으니까 수용해 달라, 이걸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참 단 한 평이라도 죄송합니다만, 예.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물론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111제곱미터를 경전철역을 내는데 꼭 필요한 시설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이 경전철을 이용하실 분들이 그 근처에 수천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적으로 중계동, 상계동 나뉘지만 어차피 그 사거리 인근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시는 그 종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누리실 편익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님, 동북선 경전철이 상계역까지 연장된다고 발표가 났을 때 상계동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역인데도 불구하고 상계역의 출구가,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의 출구가 중계동에 2개가 버젓이 지어지고 정작 상계동에는 출구가 아닌 환풍구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헤아려야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환풍구 설치되는 곳하고 출입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상계동에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환풍구 설치한다는 그 사유지하고 그 길 건너편에 1, 2번 출입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사업 관계 담당자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십 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뭐 중계동하고 상계동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구역이 길 하나 사이로 분리되어 있는 거 오세훈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상계동 주민들이 이 시정 질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계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출구는 없고 환풍구만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의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심각한 사유재산상의 침해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시는 상계동 주민들, 특히 벽산 아파트와 벽산 상가 입주자분들이 오세훈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제가 죄송한데요. 시간이 조금 질문 시간이 부족해서 4번의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각장애 도우미 준비하셨던 관계자분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입니다. 제가 매번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되뇌이는 헌법 조항입니다.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법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학습권을 보장받기가 어렵지만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와 도봉구에 이 아이들을 위한 대한 교육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은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그야말로 로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임기 동안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2개교를 신설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쉽지 않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무릎 꿇은 학부모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을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기억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는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통탄스럽습니다.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시의회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의 강한 의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령기의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표를 봐주십시오. 도표를 보면은 예하예술학교 입학 문의 대기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총 지원과 수탁된 학생들 그리고 대기하는 학생들을 보면 적지 않은 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lum예술학교 입학 문의 대기자 관련 자료도 띄워주십시오. 예lum예술학교를 보면 더 심합니다. 대기자가 157명 가까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경계선지능과 난독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압니다. 2020년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선별검사된 학생 수가 179명이고 이 중에서 122명이 경계선지능으로 선별되어 지원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5명이 선별검사를 받았고 158명이 경계선지능으로 선별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나 교수 자료 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학생하고 특수 학생의 중간에 이게 이제 부적응 학생도 있고 경계선 지능 학생도 있고 학습 장애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난독 관련 교재를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자체로 자료는 아마 없고 이제 이런 예롬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재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육감님의 책임은 아니고요. 사실 교육부가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재까지도 만들어야 되고 교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lum예술학교와 예lum예술학교 교육청 대한위탁교육기관에서는 벌써 3년 이상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시범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예. 교육청과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기관에서 대신 한 것이고 이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원자를 통해서 대기 인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계선 지원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계선 학생들이 교육 지원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대한교육, 대한학교,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한학교 설립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그것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1년 기준으로 52명의 대기 학생이 지금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수용 인원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기존 44개 기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추가 위탁 교육을 좀 확대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추가 모집도 저희가 지금 예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립대안학교는 저희가 이제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2개 지금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만을 대상으로 한 지금 공립대안학교는 지금 아직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일단 기존의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용 가능성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단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공립을 독자적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민간 기관들을 좀 유치하는 방이 좋을지는 한번 좀 검토의 대상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학부모님들은 공립 예. 대안학교, 경계선지능 대안학교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선 지능만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적인 걸 만드는 게 어떨지 저희가 아직은 지금 정확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적응 학생들과 이제 저희가 그 학습 장애 난독 아까 말한 게 경계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 서울학습 도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부분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협의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저희가 100% 동의하고요. 네.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차제에 좀 검토를 네,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있지요. 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하나요? 예, 이전에는 꽤 좋은 학교, 좀 그죠? 좋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화된 경계선지능 학교를 만든다면 예,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경계선이 아니더라도 예.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신 여부와는 특성화고나 관계없이 교육권이 마이스터고 같은 보장돼야죠. 경우는 내신이 예.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맞춤 교육이 되어야 한다면 내신이 예. 좋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어야 하지만 내신이 좋지 않아도 저마다 끼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학교가 더 다양한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점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이제 단지 이제 기존에 일반 학생과 특수학 그 학생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특수학교도 사실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점이 있고 난독 등 학습 도움센터가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 부분의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요 좀 관계 구조 속에서 경계선만을 별도로 지금 하는 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 사실은 준비하면서 그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제 한번 검토를 네, 해보겠습니다. 차제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사실 그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의 원래 취지가 원적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 아이들이 충분히 예. 1년이고 2년이고 적응하고 그 이후에 원적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관인데요. 예. 오히려 대안학교 그 경계선지능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다니는 예lum예술학교나 예lum예학교 같은 경우는 원적교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 그렇죠. 이 학교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사회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예. 아시나요? 저는 뭐 그 경로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립형 대안학교, 경계선지능 대안학교가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한번 차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양한 예lum예술 같은 경우는 예체능에 특화된 경계선 대안학교인데 그것 말고도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그리고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다양한 뭐 과학이 됐던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애니메이션이 됐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건 뭐 애니메이션고 같은 당연히 경우도 가려면 내신이 우수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필요하지만 그 네. 외에 평범한 친구들, 보통의 친구들, 뭐 보통 이하의 친구들도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조희연 교육감님이 공존의 사회, 예. 공존의 교육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미래 교육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 제가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냐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적, 사회적인 견해, 신념, 시각 이게 굉장히 지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는 일정한 또 합리적 판단을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매개로 해서 상당히 아이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되면은 좀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의견의 차이, 신념의 차이를 전제하고 접점 찾기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공존을 한다든지 기성세대의 언어로 하면 협치의 공간을 찾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미래 역량이 오히려 미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그 선호 기반 추가 정보 제공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선호해서 받으면 계속 그 정보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그 자기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우리 사회가 어떤 공존, 협치, 접점 찾기의 어떤 예술 같은 것들이 더 많이 과거보다는 요구되고 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한 가지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 예.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반성적으로 봅니다. 저도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고 그때 이제 학창 생활을 거쳤고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굉장히 오랜 동안 그에 관한 글도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민주화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치열하게 살아온 민주화 시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독재, 반독재, 선과 악, 천사와 악마의 대결 같은 이런 어떤 정의의 전쟁을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도덕 전쟁의 성격도 있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올바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찔러야 되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도 뭐 한 20-30년간을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공존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에 우리에게 일반적이었던 어떤 그런 정의의 전쟁식 사고, 뭐 저는 그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전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의 이분법적 프리즘만으로는 볼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영역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교육부 폐지, 뭐 최근에 인사 갈등 이런 것들도 이게 어떤 게 옳으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시대적 변화를 전제하고 여전히 정의의 전쟁을 치러야 될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 저는 한 30%는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공존의 규칙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차이를 전제하고 소통하고 접점 찾기를 하는 그런 공존의 미덕을 갖도록 교육해야 되는 시대에 왔지 않냐. 뭐 저는 이건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뭐 인사 갈등도 권력 교체기마다 공수가 바뀌면 계속 동일한 갈등이 반복되는데 저는 정권 교체에 따른 어떤 일반적 규칙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승복하는. 왜냐하면 5년마다 반복이 되고 4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게 저는 어떤 공존의 방식이 아니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반성적으로 보면 저희 교육 영역에서 예컨대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교사들이 이제 뭐 윤석열 범죄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꼭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저는 교사들이 훨씬 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민주화 이후 시대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선생님은 중립적 말하자면 관리자가 되고 주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노출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입장을 설정해 가는 그런 어떤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네. 말씀하신 겸에 제가 네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그 공존하기 위해서 미래 역량을 아이들에게 키우게 한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경계선지는 학생들을 위한 예. 특화된 대안학교는 알겠습니다. 그 공존의 시대, 공존의 그렇습니다. 사회, 공존의 예. 교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네, 그리고 사실 조희영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 다양한 교육,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그리고 태어난 곳은 달라도 교육은 공평하게를 외치면서 고교 무상 교육을 실현시킨 장본인입니다. 저마다 타고난 끼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계선지는 학생에게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희망의 꽃씨가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네,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 시정 질문이었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쉽게도 서울학습도움센터는 상담과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학창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학교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공교육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경계선지능 대한학교를 교육청에서 만들기가 어렵다면 오세훈 시장님, 시립 경계선지능 대한학교 어떠십니까? 네, 고민해 보신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아마 경계선지능 학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오세훈 시장님이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